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 비자 1타 강의 채널 비자 코리아 포유입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과 행정사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비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계시는 결혼 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과 친척을 한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통계로 17만 7천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가 180만 농업경영체가 있고 또 8만 업경영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신청해 주세요. 이 화면은 이번 강의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1.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면 무엇이 좋아요? 2.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절차. 3.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조건. 4.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요건. 5.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업 분야의 허용 작물과 인원에 대해서 고용 인원이 초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6.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의 수산물 또 그리고 고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7. 사적 발급 인증서와 사적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적 발급 인증서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받고 사적 발급은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8. 외국인 등록 신청 제출 서류와 절차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입국해서 반드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제출 서류 및 절차. 10. 근무처 변경 신청 제출 서류 및 절차. 근무처 변경은 한국에 와서 본래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지정되어 있는 근무처가 아닌 다른 근무처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1. 기책 사유로 인한 제재입니다. 이 기책 사유는 한국에서 초청할 때에 결혼 이민자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잘못을 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제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2. 잘 근무하다가 하고 난 뒤에 본국으로 되돌아와서 한국으로 재입국하는데 어떻게 추천하고 또 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면 무엇이 좋아요? 혜택이 되겠습니다.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또 그 가족의 배우자, 사촌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내 친척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외로울 수 있는데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간 20명까지의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들어오면 최장 8개월, 5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3개월을 연장이 되겠습니다. 8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이 한국에서는 국내 국민과 외국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외국인들에는 굉장히 큰 임금이 되겠습니다. 휴일이 보장되고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여 근로자가 복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일단 출국은 해야 됩니다. 출국한 뒤에 간단한 서류만을 갖추면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계속 재입국할 수 있고 횟수에 관계없이 재입국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 이민자와 또 농가, 어가를 포함합니다. 어가가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군청,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군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계획이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아주 공지가 되는데요. 이 시군청에서 발표가 되면 이 읍면동에 그 공문이 내려가고 또 이와 같은 그 서류들이 시군청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사업 계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농가와 결혼 이민자는 시군청으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서 읍면동은 시군청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청에서 모든 그 사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인원 배정되어 있는 숫자만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또 다시 그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농가 결혼 이민자한테 갈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문자로 그 내용을 발표를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자 발급 인증서를 신청하는 필요한 그 서류 목록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가 가장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 비자 신청을 하는 요 단계 중간에 이 중간에서 여기 농가에서는 농가가 아니고 결혼 이민자들께서는 본국에 있는 그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그 본국 친척들에게 잘 안내를 해서 서류를 갖추는 일이 가장 힘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 발급 또 인증서를 시군청에서는 작성을 해서 물론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결혼 이민자가 또 본국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발급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인정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모든 서류가 잘 구비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 비자 발급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그 발급이 되고 나면 이 계절 근로자에게 그 발급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번호를 주면 그 번호를 가지고 사정 신청을 하는데요. 이 사정 신청하는 곳은 본국에 있는 한국 제외공간, 즉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되겠습니다. 영사관에 또 여기에 있는 그 약간의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 진단서나 그리고 또 건강 진단서 또 어떤 경우는 범죄 경력 증명서 이런 등등과
또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공정을 해서 이 대상안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비자 발급 인증서도 그렇고 사정 신청을 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정, 사정이란 말은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계절 근로자는 입국을 하는데 이때 올 때도 사정 발급 확인서를 가져와야 되고 또 여권도 함께 가지고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는 한꺼번에 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입국한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 시군과 협의한 날짜에 입국을 하게 되고 공항에서는 결혼 이민자가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군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결혼 이민자들은 반드시 입국 시에 시군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 고용주하고 또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입국 당일 또는 뭐 그 다음 날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하도록 안내가 될 텐데요. 그래 가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비자 발급 인증서를 내는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본인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를 초빙한 결혼 이민자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그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도 해야 되고 산재보험 물론 이제 외국인 등록은 90일 안에 하면 됩니다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로 연장이나 또 재입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근로 편익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난 다음에는 지정병원을 방문을 해서 마약 검사를 합니다. 그 마약 검사는 주로 4일 정도 걸리는데요. 병원을 방문해서 결과서를 수령을 하고 또 뭐 이어서 그 산재보험은 이거는 고용주가 하는데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험까지 다 넣었으니까 이 산재보험이 가입 후에 계절 근로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으면 뭔가 그 한 이틀 사이에 하루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작업장에서는 작업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또 숙소도 배치를 해서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작업장 고용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다가 그 90일 이내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그 시군에서 잘 안내를 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오면 어떤 조건으로 근로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나 어가가 주로 하는데 이때는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의 대표인 그 농가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조합법인도 그 고용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은 이 분야별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구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초지자체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일 때는 이 5명까지 추가 허용은 하는데 이것은 그 농가주나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 사항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9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인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주가 있으면 시청과 군청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5개월 플러스 연장 3개월입니다. 그게 주로 이제 8개월 동안 5개월 플러스 3개월로 오는 비자의 종류는 E8이라고 E8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경우에 이 짧게 90일 동안만 일이 필요하다든가 또 외국에 있는 그 친척이 90일만 사정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해서 C4 비자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보면 그 이렇게 단기 체류에 대한 C4 비자는 잘 다루지 않고 5개월 플러스 3개월 이런 장기 비자에 대한 계획만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C4가 필요한 농가주들은 시군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재입국 추천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출국 후에 그 해당 연도에서는 그 경과 기간과 이런 또 연간 사적 발급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언제든지 이렇게 그 요청을 해서 그 일의 그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5개월 플러스 8 그러니까 3개월에서 8개월을 하고 난 뒤에는 출국을 한다는 조건으로는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보장이 되는데요. 산재보험, 주로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무 가입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이미 산재보험이 가입된 그 농가주는 보험 실효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계절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초로 이렇게 또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 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사업장 안전보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계절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를 병행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서류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의 그 고용주의 주민등록 초본과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임금 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연도를 이렇게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도가 뭐 11월 달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2월, 3월까지 한다라고 하면 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앞 연도에서는 앞 연도의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뒷 연도에서는 뒤 연도, 새 연도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은 이제 주로 시간급이 그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은 9,860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월 근로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해조류 양식 작업은 그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은 월 1회 이상, 뭐 주로 1회가 되겠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을 이제 마지막 주는 날짜에서는 반드시 임금 전액을 계절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남는 그런 통장 입금이 가장 신뢰스러운 것이니까 이렇게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계절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리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할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한다면 임금을 가산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인데요. 그 중식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 하에 한 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한 주간에 12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으로 혹사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휴일 근로 시에는 최저임금 이상 시간급의 50% 이상인데, 이 말은 그 본래 주어야 될 돈의 1.5배를 준다는 뜻인데, 이때는 지급 권고입니다. 지급 권고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미리 그 근로자와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연장 휴일 근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야간의 시간이 아리송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후 10시에서 이길 오전 10시까지를 야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또 앞에 그 낮에 연장 또 휴일 근로할 때는 그건 50%를 하되 협의를 해서 좀 낮출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일 최대 1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합니다.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합니다. 휴게 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을 휴게 시간을 주고, 이제 이거는 반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인 종일 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가 시간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휴일은 매주 1회 월 4회 휴일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합의하에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의 근로 시에는 100분의 50은 1.5배란 이야기고요. 또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배 이상을 가산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고이기 때문에 권고라고 해서 무작정 이 고용주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근로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고, 또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 일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을 고용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보장이라는 말은 75% 밑으로 일을 시키고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니라 75% 이상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기 비자일 경우에는 최소 68일, 또 장기 비자 중에서 그 연장을 하지 않고 5개월만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최소 113일, 또 연장까지 해서 5개월 플러스 3개월, 8개월이 이제 최종되었을 때는 최소 180일 이상은 고용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주 또는 계절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 근로자가 뭐 다쳐서 아예 일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또 고용 그 주가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그 폐업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숙식 제공은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을 제공을 합니다. 일실당 최대 8인 이하가 되겠는데요. 그 숙소와 또 식사를 이렇게 그 제공을 할 경우에는 그 어떻게 숙식비를 징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 상한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뭐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이란 말은 양호한 그 주거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숙식 모두 제공을 할 경우에는 월 임금의 20%, 숙소만 제공하고 안에서 밥은 본인들이 해결할 경우에는 월 임금의 15%, 이 15%, 20%는 상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주거시설은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는 조금 앞에 말씀드린 아파트보다는 양호하지 않은 그런 숙소일 경우에는 숙식 모두 제공하면 월 임금의 15%, 숙소만 제공하면 월 임금의 8%가 되겠습니다. 그 해조류 양식 뭐 이라는 말, 해상에서 또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숙소만 제공 시도 그렇고 또 그 식사까지도 다 제공할 경우 포함해서 상한액이 10% 이상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소와 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의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그 본인의 일이 다 끝나서 옆집에 일이 좀 남았으니까 그쪽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요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 외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업의 경우에 원시 가공에 한하여 근무가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그 허용 해상, 주로 해상 작업, 해상에서 일어나는 작업 외에는 금지가 됩니다. 그 원시 가공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어업에서의 원시 가공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 그 잡은 수산물을 소비나 유통에 적합하게 기초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잡은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와 꼬리를 손질하는 작업, 또 잡은 생선을 즉시 얼려서 저장하거나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여 신선도를 오래 보존하는 냉동 및 냉장 과정, 그리고 소금을 사용해서 생선을 염장하는 과정, 오징어나 멸치, 생선 등을 햇빛이나 기계로 건조시키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원시 가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시피 지게차 운전이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 유통, 판매하는 어찌 보면 전문적인 이런 직업, 작업인데요.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입금 통장을 주인이 즉 농가주가 보관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추천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가 추천자입니다. 그리고 이 피추천자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피추천자입니다. 추천자의 요건을 보면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 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데 여기서는 그 본인들이 그 비자의 종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6-1 또 그 F6-2, F6-3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 기하자, 이제 이미 혼인 기하자는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기하하기 전에 외국인이었다면 추천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혼인 기하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혼인 기하자는 국민과 이렇게 그 결혼해서 혼인 기하자가 되었는데 그 국민과 이혼을 했거나 또 뭐 사망을 해서 그 혼인 기하자가 다시 그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그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피추천자는 이 앞에 있는 추천자의 사촌 이내의 가족과 또는 친척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사촌의 배우자도 했지만 뭐 또 삼촌의 배우자도 되고 하여튼 배우자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입니다. 결혼 이민자 1인당 허용 인원은 최대 20명인데 이때는 연간 누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뭐 1차로 3월 5월에서 10명 또 뭐 뒤에 9월 11월에서 또 10명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혼 이민자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추천한 것도 가능하나 계절 근로자로 선발 여부는 지자체별 자체 기준 및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그런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바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냥 거리상은 다른 시군일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시군에 반드시 문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외 대상인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여기에서 임신이나 출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본인의 그런 아기를 돌보는 것이 더 급선무이라고 보고 이런 분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옛날에 왔다가 불법 이력이 있는 경우, 불법 이력이 있는 지금 자의 이제 가족은 안 되고요. 신체 병력으로 인한 농작업 근로가 불가능한 자나 또 어떤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입증을 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여기 보면 상반기 했지만 상반기 입국이고, 상반기 입국자는 매년 9월 11일이고 하반기 입국자는 매년 3월 5월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농업 분야 허용 작물 및 인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물의 종류는 보시다시피 시설, 원예,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 채소, 콩나물, 종묘 재배, 기타 원예, 특작, 곡물, 식량작물, 꽃감 가공, 이런 등등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재배 면적에 따라서 이 인원수가 5명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9명까지가 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농업 경영체의 서류를 보면 그 규격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 농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고 본인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허용 인원이 몇 명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업 분야에서의 이제 허용 수산물은 해조류, 뭐 마른 김, 또 양식, 멸치 건조, 뭐 전복 종자, 뭐 또 어패류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런 또 자료를 보고 이 몇 명인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9명 이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할 때, 또 신청할 때 이 인원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적 발급 인증서 신청을 위한 고용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표준 근로 계약서, 여기에 이제 고용주와 또 근로자가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는 그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서명은 결혼 이민자가 대신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주거시설 현황 또는 숙소시설표인데, 이것은 양식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양식을 활용해 주시고, 또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결혼 이민자 집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항만 설명을 하고 주거시설 현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 신분증 사본, 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5번째는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할 때는 재입국 추천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함께 일했던 사람을 보고 또 다음에도, 다음 계절에도 이 쓰고 싶은 그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절 근로자에게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출입국에 재입국 추천 확인서를 발급해서 출입국으로 제출합니다. 이제는 사적 발급 인증서를 위한 결혼 이민자하고 또 계절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주로 이제 비자
발급 인증서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의 작성을 하는 내용이 그 피초청인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결혼 이민자가 그것을 작성을 해냅니다. 그 신청자는 시장 군수입니다만 그 정보 기입은 이거는 결혼 이민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 국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상세를 꺼내야 됩니다. 혼인기하자인 경우에 결혼 이민자 기준으로 해야 되고, 미기하자는 한국인 배우자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끊을 수도 있고, 또 이 미기하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 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이것은 서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제공하는 그런 계획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친척 관계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국가별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가 내야 될 서류는 여권 사진,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바탕 색깔이 흰색, 안경 벗고 기가 나오도록 정면을 응시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유는 여기 결혼 이민자가 계절 근로자에게 요청할 때에 여권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본 이것도 이제 반드시 컬러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친척 관계도에 따른 국가별 제출 서류.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증서, 입국 시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나중에 외국인 그 등록을 할 때에 이 여행자 보험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원본을 지참을 하고, 또 그 원본이 지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본을 지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험증서 사본을 미리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여행자 보험증서도 사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계절 근로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와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한다 하고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한참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여행자 보험증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권과 항공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행사나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신분 번호 변경 확인서, 여권 신분 번호가 출생증명서상의 신분 번호가 이렇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적사항은 이 본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혼인사항, 또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자녀 인원수 이런 등등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비자 발급 인증서를 작성할 때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은 국가별 제출서류는 관공서 발급 서류 이 원본하고 사본,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관공서에 발급을 하면은 원본도 하고 사본도 이렇게 해서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번역본 여기 또 외국어로 다 발급이 될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 사본을 제출받고 번역본은 뭐 예를 들어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으로 온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영어인 경우에는 번역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영어라도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또 이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자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확인서가 있는데, 이 확인서는 불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이 화면은 정말 편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서류를 내야 될지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계에 대한 입증 서류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필수로. 그리고 또 여기 중에서 오는 사람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자기의 본인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의 관계가 이제 부모는 1촌이고 형제 자매는 2촌이고 삼촌 고모는 3촌이고 또 조카도 3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삼촌 고모의 자녀도 4촌이고 조카의 자녀도 4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입증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 형제가 했을 때 부모가 직접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출생증명서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온다고 계절 근로자로 만약 온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결혼 이민자와 부모가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만약 이쪽에 계절 근로자로 오게 된다면 자기가 출생증명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가 이 결혼 이민자의 부모도 같고 또 여기서 오는 형제자매의 출생증명상의 부모도 같기 때문에 같은 부모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나 형제자매가 올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촌이란 말은 이 A의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형제자매는 반드시 지금은 A의 출생증명서를 내고 또 여기서 본인이 온다면 본인의 출생증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같다는 것이 증명되고 또 이 아버지하고 결혼 이민자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의 출생증명서를 함께 이제 본인 것도 맞습니다만 본인 거는 이미 여기서 출생증명서 내기 때문에 A의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B라는 말은 형제 자매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B의 출생증명서는 이 B의 출생증명서가 이렇게 따로 내고 추가로 내고 여기서 본인 것은 여기에서 이 삼촌인 조카는 본인이 출생증명서를 계절 근로자 하면서 오기 때문에 추가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촌이 올 경우에는 이 C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의 출생증명서도 내야 되고 C의 출생증명서도 추가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D의 자녀는 이 D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B의
출생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또 D의 출생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그럼 D의 자녀인 본인은 여기서 본인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절근로자로 오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 외에 추가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올 경우에는 그 결혼 증명서를 이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내야 되고, 또 앞에서 출산 1년 미만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출생이라는 것은 자기 윗대로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것이고, 아랫대로 확인하는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자기 자녀가 나타납니다. 그 자녀의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출산 1년 미만인 자녀는 이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될 수가 있고, 또 캄보디아는 이 가족관계 증명서의 대행되는 같은 내용이 호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에는 친속관계 공증서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지고 지금은 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로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증 발급 신청서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본국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증 발급은 사증 발급 인증서하고는 다릅니다. 사증 발급 인증서는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모든 서류를 받아서, 복잡한 서류를 받아서 전부 검토한 뒤에 이 사람을 한국으로 들여보내도 되겠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증 발급 인증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예비자에게 보내서 그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사증 발급 서류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증 발급 신청서에는 사증 발급 인증 번호하고 사증 발급 인증서 발급일의 이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일매 앞에서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여권용 사진을 그대로 대사관에도 하나 가지고 한 매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는 그 공간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 그 재외공간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획진단서는 35개 국가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당 국가에서는 공간 홈페이지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 여기 건강진단서를 받았던 병원에 가서 찍으면 됩니다. 이 계획 고위험 국가를 말씀드리면 그 상당수 그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필리핀도 보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베트남도 보이고, 여러 가지 캄보디아도 보이고, 또 태국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국가가 오는 그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반드시 대사관에 계획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실 근로자, 재입국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입국 추천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복잡한 계획진단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이 화면에서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제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통합 신청서,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여권, 수수료, 여권용 사진,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우리 농업인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보정증권,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원, 이거는 이제 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에 원본을 들고 와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약검사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 시기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의무 위반 시 1개월 미만일 때는 20만 원, 1개월을 이상 넘어가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5개월을 기존에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3개월을 연장해서 근무하고자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이 연장 신청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말씀드리면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그리고 고용주는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을 내면 되는데 여기 뒤에 써놓은 것은 그 추천 신청서만 내면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절차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본인은 고용주는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 즉 2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30일 전까지 지자체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지자체장으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여기 보면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이 지자체에서 출입국으로 보내는 서류가 체류기간 만료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본인이 30일 전까지 이런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 연장 추천서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꼭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용주가 연장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있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자체가 근로실태 등을 고려해서 근로실태를 고려한다는 말은 막 퇴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고 그냥 귀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서 이건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이제 해당 외국인이 그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이제 직접 그 출입국에 방문을 해서 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체류 기간 연장만 하면 되는데
이 근무처 변경 허가는 나중에 다음에 바로 설명할 텐데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동시에 내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서류 플러스 지금 현재 있는 연장 서류, 이 연장 서류까지 플러스 해서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근무처 변경 신청에 대한 제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 제출 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증서, 건강보험가입증명원 또는 신청입증서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절차는 그 계절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주가 그 3개월만 5개월만 일을 시키고 추가 3개월은 시키고 싶지 않을 거나 또 그런 사정이 있었을 때는 그 근무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5개월 마치고 3개월 추가로 할 때에 이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기책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5개월 이내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3개월째 만약 폐업이 됐다고 했을 때는 벌써 3개월째에 근무처 변경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절 근로자의 기책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사유가 있겠죠. 이런 이제 경우에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원 고용주는 출입국 간서 및 지자체의 고용 변동 신고서를 고용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출입 간서하고 지자체에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계절 근로 고용주 배치 기준에 적합한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주선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주고, 이제 새 고용주가 그 본래 애초에 그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기본 계획에 미참여한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했는지 또 적정 숙소를 구비했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계절 근로자에 참여한 사람은 벌써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계절 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직접 근로 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 간서에 방문 신청해서 또 이 뭐 지자체에서는 대리 신청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인데요. 앞에서 5개월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월째 근무처 변경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2개월 밖에는 근무처에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개월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3개월째 어떤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6개월째 이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모두가 8개월이므로 이제 알파는 2개월만
더 추가로 근무처 변경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기책 사유로 인한 제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단 결근을 한다든가 업무 방해를 한다든가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다든가 불이행한다든가 이런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이제 귀책 사유로 인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원 고용주가 지자체와 출입관서에 고용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지자체 원 고용주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해당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 관서에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을 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출입국 관서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89제도 체류가 취소 후에 출국 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외국인의 계절 근로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은 불허합니다. 출입국 관서에서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걸 입력을 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다시는 계절 근로자로 올 수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란에 그 고용 변동 사항, 신고 사항하고 또 사유, 이런 기책 사유 이런 등등을 아예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비자 발급 인증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 이민자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결혼 이민자가 추천한 계절 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날로부터 동일 결혼 이민자 명의로는 소위 그 결혼 이민자 명의로는 1년간 계절 근로자 추천을 불허합니다. 이 날로부터 이탈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입국한 가족 친척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는 미입국 가족 친척에 대한 배정을 취소합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가 허위로 계절 근로자를 추천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허위라는 말은 뭐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 임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추천한 그런 등등입니다. 동일 이민자, 결혼 이민자 명의로는 향후 계절 근로자 추천을 불허합니다. 영구적으로 불허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자는 현 고용주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요건을 말씀드리면 그 고용주가 계약 기간 동안을 같이 접해보면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 추천 요건 중에서 그 충실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 기간에 대한 요건인데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적어도 전체 자격별 체류 기간의 75% 이상을 충족 시에 추천을 할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4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90일이 체류 자격 기간인데 그 75%인 68일 이상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뜻이고요. 이 에잇은 본래 이제 5개월 동안
체류 기간이 됩니다. 그 체류 기간이 그 5개월 동안의 75%는 1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8개월 연장을 해서 3개월 연장을 해서 8개월 체류 기간일 때는 180일 이상을 살펴보고 판단을 해서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A씨 5개월이지만 체류 기간은 5개월이지만 그 실제로는 고용주하고 계약이 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최소 근무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이 A씨 5개월 동안에 113일 이상을 관찰하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113일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용주하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꼭 이 A씨 5개월로 하지 않고 최소 C4인 경우에는 최소 2개월, 또 이 A씨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A씨인데 3개월간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한 90일 정도 근무를 하고 90일이나 95일이나 10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출국을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계약 내용을 잘 지키고 충실하게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다음에도 또 불러서 한 100일 정도 또 이렇게 다음에 또 100일이든 아니면은 이런 8개월이든 자기가 쓰고 싶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국 사유를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서상의 사유란에 기재하여 제출 시에는 예외적으로 재입국 추천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A과 이런 체류 자격은 5개월이지만 계약 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 3개월을 모두 잘 이행하고 출국한 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출국한 이후라도 체류 기간 만료 전이니까 그 5개월 되기 전에 출국 사유 등을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서상의 사유란에 기재하여 제출할 때는 추천이 허용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추천 확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출입국 관서에 사적 발급 인증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출입국 관서에서는 사적 발급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이 사적 인증 발급 인증서의 번호를 외국에 나가 있는 친척한테 알려줘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입국 추천을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적 발급 인증서는 본래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혜로는 계절 근로자가 본국에서 일로 하고 있는 중이라도 출국 전에도 사적 발급 인증서가 발급이 가능하다. 즉 번호를 가지고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 가자마자 사적 발급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또 오면
나중에 특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으로는 송출 제한 대상의 국가나 또 지자체인 경우에 계절 근로자가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송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적 발급 인증서를 발급을 허용한다 하는 게, 즉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절 근로자 이런 송출 제한 대상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계절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그 이탈이 20% 이상 되면은 1년 송출이 제한되고, 그때는 해당 지자체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일 때는 1년이고 해당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면 베트남 그 전체의 계절 근로자가 1년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 전체가 3년간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왔던 계절 근로자가 뭔가 여기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적 발급 인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여건사본과 표준근로계약서와 계절 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만 진고하면 뭐 다른 서류는 앞에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었는데 그런 서류들이 전체 면제되고 바로 이 하나 둘 셋 그 서류만 있으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 근로자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출국 후에 경과기간과 연간 사적 발급 횟수에 제한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출국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서류가 이런 건강진단서와 계획진단서와 국적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과 기간이 제한이 없다 하는 말이고요. 즉 말해서 12개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뭐 1년 뒤 이런 경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또 연간 사적 발급 횟수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 즉 말해서 짧게 90일 와가지고 또 귀국을 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90일로 와서 또 나가고, 그래서 그런 들어오는 즉 말해서 그 사적 발급에 대한 횟수가 전혀 제한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조건은 재입국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법, 절차 등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자 1타 강의 2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러면서 운영하는 비자 코리아 4U 채널에서는 외국인들이나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 농어가주 그리고 행정사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복잡한 비자 문제를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7440-0852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